공간 명리학으로 가면 이 개념이 확장돼요. 조선시대의 평균 연령이 35세에서 45세 정도였어요. 평균 수명. 그거는 지금 그 선생님 그 책에는 없어요. 그 구성환경 명리학 그 책에 보면 나와요. 근데 35세에서 45세인데 이때에 이걸 대운으로 보면 대운이 몇 대운까지 가는 거예요? 3개 대운에서 4개 대운까지만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공간 명리학에서 가장 최소 단위는 뭐냐면 20년이에요. 공간 명리학이. 이거를 소삼원이라고 그래요. 소삼원. 그 다음에 대삼원이 있어요. 대삼원은 60년이에요. 그 다음에 대대삼원이 있어요. 대대삼원은 180년이에요. 자, 조선시대에 이 소삼원을 논한다면 소삼원이 2번이면 끝나죠. 평균 연령을 봤을 때. 그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라. 물론 그것만 가지고 말할 수는 없어도 다른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의 개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소삼원이 20년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왜? 아니 그거 한 번 바뀌면 끝나버리는데 그걸 가지고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 대운만 가지고 충분하다는 거지. 그런데 100세 기준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 평균 수명이 100세로 늘어나게 되면 이 소삼원이 5번을 지나. 옛날에 조선시대의 대운이 3번에서 4번 지났는데 얘가 5번에서 6번을 지난다고. 그러면 얘를 논할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있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명리학 이론이 바뀌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뀐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변한다는 그 이치에 그게 부합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공간 명리학이라는 이론이 나오게 되는 바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공간 명리학을 최초로 연구한 사람이 누구다? 저다. 공간 명리학을 연구한 세계 최초의 명리학자란 말이에요. 이 공간 명리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준 게 구성환경 명리학이 나와 있죠. 김형석 교수님이 아시죠? 들어보셨어요?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님 김형석 교수님 계세요. 지금 연세가 105세인가요? 몇 세인가요? 지금도 활동하세요. 그 분이 이 소삼원이 몇 번 지났다? 5번, 6번 지났단 말이야. 그 다음에 대삼원도 3번을 지났다고. 왜 3번을 지났다? 두 분이 태어난 연도가 언제야? 그 책에 보면 구성환경명리 안 가져오셨죠? 지금 이번 학기에 새로 오신 분들은 구성환경명리학 책도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그래서 그런데 이 대대삼원은 180년이야. 그러면 이 대대삼원을 우리가 논한다면 어떻게 돼? 선생님이 평생 살아도 이거는 한 번도 지나지도 않아. 그럼 이걸 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거예요. 논할 가치가 없다. 그 개념의 바탕하에 아주 작은 기운도 영향이 없고 아주 큰 기운도 영향이 없다라는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큰 기운이죠. 180년은 대대삼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 작은 기운은 뭐냐는 거예요. 작은 기운. 자, 우리가 시는 한 시진이 몇 분이에요? 120분이죠. 자, 120분을 12 지지로 나누면 한 지지당 10분씩 적용돼요. 분중. 그러니까 한 시지는 120분이고 120분을 12 지지로 나누면 10분씩 배당이 되죠. 이 10분씩 배당이 되기 때문에 이걸 분주라 그래요. 그래서 연월 일시 분까지 해가지고 5주를 작성하는 학파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보통 5주계라 그러는데 이거는 전법에서 많이 써요. 근데 이 5주를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명리학은 음양 오행의 학문이란 말이에요. 음양과 오행이 딱딱 이게 아구가 맞게끔 되어 있어요. 연월 일시에서 연월은 양이고 일시는 음이에요. 음양으로 되어 있죠. 다시 이 연월은 다시 양과 음으로 나뉘고 일시도 다시 양과 음으로 나눠요. 모든 것은 음양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분주를 갖다 놓게 되면 얘는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얘를 쓰려면 초주도 써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그래야 음양의 이치에 맞겠죠? 명리학의 음양의 이치 중에 상대성과 공존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존재하려면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존재하려면 여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주의 상대 개념인 초주도 있어야 된다는 그 근거가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모르고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그거는 명리학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명리학의 이론은 음양오행의 생극체와 이치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음양오행 생극체와 이치가 아닌데 쓰는 거는 뭐다? 그건 점학이라는 말이에요. 점학은 모든 걸 다 써. 그렇지만 명리학은 음양오행 이치를 갖고만 써야 돼. 그러니까 분주를 쓰려면 초주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초주하면 어떻게 나오냐는 거야. 자, 10분이죠. 10분은 60초씩 하면 몇 초예요? 600초가 되죠. 자, 600초를 12로 나누면 몇 초 나오는지 아세요? 50초가 나와요. 50초. 이 50초가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50초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50초 하면 생각나는 거. 50초. 오행이 생각나야지. 우연의 일치축은 너무 묘하지 않아요? 이거를 시간을 우리가 분주, 초주로 들어갔더니 50초가 나온단 말이야. 이 50초가 뭐다? 50초는 오행이요. 왜? 프랙탈 이론에 의해서 50과 5는 연결되는 거예요. 5의 배수거든. 50은. 업무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려면 얼마 시간의 일을 해야 돼요? 보통 한 말씀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내 업무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려면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최저 2시간에서 3시간. 우리가 가장 작은 단위 초주와 분주는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단위 대대삼원도 의미가 없다. 그보다 더 큰 단위 평생도 의미가 없다.